일화 숨겨진 목걸이. 저는 동생 지훈이의 목걸이를 보자마자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낯선 여자가 그 목걸이를 차고 있는 걸 본 순간이었죠. 실례지만 그 목걸이는 어디서 구하셨나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을 때 그 여자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건 제가 태어날 때부터 차고 있던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지훈이가 늘 목에 걸고 다니는 그 은목걸이와 똑같았거든요. 같은 무늬, 같은 크기, 심지어 상처난 부분까지 일치했어요. 저는 34살까지 살면서 동생에게 밀려 사는 게 너무 지겨웠습니다. 부모님은 늘 지훈이만 챙겼고 회사에서도 저보다 8살 어린 지훈이가 더 인정받았죠. 그런데 이제 이상한 일까지 벌어지고 있었어요.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김미연이라고 해요. 그런데 왜 그러세요? 김미연. 저는 이 이름을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다만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 그 목걸이 생각을 했습니다. 지훈이는 그 목걸이에 대해 물어보면 늘 어렸을 때부터 있던 거라고만 했어요. 부모님도 마찬가지였고요. 현관문을 열자 지훈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 늦었네. 어디 갔다 와? 그냥 좀 돌아다녔어. 저는 지훈이의 목을 유심히 봤어요. 여전히 그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오늘 본 여자와 똑같은 목걸이가 말이죠. 지훈아, 그 목걸이 말인데. 응? 정말 어렸을 때부터 있던 거야? 지훈이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는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대답했어요. 응, 기억나는 건 없지만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 순간 저는 이상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지훈이의 표정이 뭔가 어색했거든요. 마치 거짓말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밤이 되어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김미연이라는 여자, 그리고 지훈이와 똑같은 목걸이.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인터넷을 뒤져봤습니다. 김미연이라는 이름으로 검색했지만 특별한 건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출판사에 출근해서도 계속 그 일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편집장인 저에게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인맥이 꽤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알던 사설탐정에게 연락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죠. 형, 오늘 좀 이상해 보여. 점심시간에 지훈이가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일하다 보니 자주 마주치게 되었거든요. 그래, 별일 없어. 뭔가 고민이 있는 것 같은데. 나한테 말해봐. 저는 지훈이를 바라봤습니다. 언제나 자신만만하고 밝은 표정이었어요.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그런 모습 말이죠. 정말 괜찮아.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 목걸이에 숨겨진 비밀이 있다면?
만약 지훈이에게 모르는 과거가 있다면? 그렇다면 저도 뭔가 바뀔 수 있을까요? 오후에 사설탐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미연이라는 사람에 대해 알아보고 싶어. 27살 정도 될 것 같고, 어떤 일로? 그냥 개인적인 일이야. 일주일 정도 걸릴 거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계속 지훈이를 관찰했어요. 평소와 다른 점은 없는지, 혹시 뭔가 숨기는 게 있는지 말이죠. 그런데 며칠 후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이화 아버지의 마지막 말. 병원 응급실은 온통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지훈이와 함께 아버지 침대 곁에 앉아 있었어요. 의사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지훈이가 아버지 손을 붙잡고 울먹였어요. 저도 마음이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도 늘 지훈이만 편애하셨거든요. 선우야, 지훈아. 아버지가 힘겹게 눈을 뜨셨어요.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귀를 바짝 대고 들어야 했습니다. 네, 아버지. 지훈이. 비밀을. 네. 뭐라고 하세요? 지훈이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저도 귀를 더 가까이 대었습니다. 그 그림자.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하지만 아버지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10분 후 조용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3일을 보내는 동안 저는 계속 아버지의 마지막 말을 생각했습니다. 지훈이의 비밀이라니. 그리고 그림자라는 말까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지훈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아니면 모르는 척 하는 걸까요?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온 첫날 밤, 어머니는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으셨어요. 지훈이도 친구들과 술을 마시러 나갔고, 저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사설탐정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김미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좀 이상한 점이 있어. 뭐가? 이 사람 출생신고가 27년 전에 되어 있는데 신고한 사람이 강지훈 씨야. 저는 전화기를 놓칠 뻔했습니다. 강지훈. 저희 아버지 성함이었거든요. 확실해? 응, 서류상으로는 분명해. 그런데 더 이상한 건 모친 이름이 공란으로 되어 있어.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버지가 김미연의 출생신고를 했다고요? 그럼 그 여자와 저희 집이 무슨 관계가 있다는 말인가요? 혹시 더 알아볼 수 있어? 시간 좀 더 줘. 옛날 일이라 쉽지 않을 것 같아.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훈이의 비밀이라고 하신 아버지의 말이 갑자기 현실감 있게 다가왔어요. 다음 날 저는 어머니 방을 청소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평소라면 어머니가 혼자 하시는 일이었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거든요. 엄마, 제가 할게요. 고마워, 선우야. 어머니는 기운 없는 목소리로 대답하셨어요. 저는 방 곳곳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래된 화장대 서랍을 열게 되었어요. 서랍 안에는 온갖 잡동사니가 들어 있었습니다. 옛날 화장품, 액세서리, 그리고 사진들까지. 저는 사진들을 하나씩 꺼내 봤어요. 대부분 저와 지훈이 어릴 때 사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맨 아래쪽에서 이상한 사진을 발견했어요. 찢어진 사진이었는데 여자 한 명이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가 지훈이 같았어요. 지훈이가 늘 가지고 다니는 어린 시절 사진과 비슷한 얼굴이었거든요. 문제는 여자였습니다. 얼굴 부분이 찢어져서 누군지 알 수 없었어요. 저는 사진을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엄마, 이 사진이 뭐예요? 어머니는 사진을 보자마자 얼굴이 하얘졌어요. 그건 어디서 찾은 거니? 서랍에 있었는데요. 이 아기가 지훈이 같은데. 아니야. 그냥 옛날 사진이야. 하지만 어머니의 반응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숨기고 계신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찢어진 사진을 들고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김미연, 지훈이의 목걸이, 아버지의 유언, 그리고 이 사진까지 모든 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사마 과거를 파헤치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사설탐정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더 자세한 조사를 부탁했어요. 그리고 출판사 인맥을 총동원해서 27년 전 일들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김미연이 살고 있는 동네가 저희가 27년 전에 살던 곳과 같은 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그 동네에는 저희 집에서 일하던 가사도우미가 있었다고 해요. 박순자 씨라고 하는 분이야. 지금은 70대일 거야. 사설탐정의 말에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박순자, 이 이름도 어렴풋이 기억나는 것 같았어요. 연락처 알 수 있어? 찾아볼게. 그런데 이거 왜 이렇게 깊이 파는 거야? 저는 정확한 이유를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뭔가 큰 비밀이 있다는 느낌만 들었거든요. 일주일 후 드디어 박순자 씨의 연락처를 구했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박순자 씨신가요? 강선우라고 하는데요. 강선우? 혹시 강지훈 씨 아드님? 네, 맞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박순자 씨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그런데 왜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혹시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옛날 일은 묻지 않는 게 좋을 텐데. 그 말을 들으니 더욱 확신이 섰습니다. 분명히 뭔가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부탁드려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결국 박순자 씨가 만나자고 했어요. 약속 장소는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만난 박순자 씨는 생각보다 말랐고 병색이 깃들어 있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많이 컸네요. 선우 씨, 안녕하세요. 그런데 정말 왜 저를 찾은 거예요?
저는 찢어진 사진을 꺼내 보여드렸어요. 이 사진에 대해 아시는 게 있나요? 박순자 씨는 사진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걸 어디서 구했어요? 저희 집에서 찾았어요. 혹시 이 여자가 누군지 아세요? 모르는 게 나을 텐데. 제발 말씀해 주세요. 지훈이와 관련된 일인 것 같은데. 박순자 씨가 깊게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 여자는 지훈이 친어머니예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훈이 친어머니라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지훈이는 댁 어머니가 낳은 아이가 아니에요. 그 순간 저는 머리가 띵해졌어요. 지훈이가 친어머니가 낳은 아이가 아니라고요? 그럼 누구예요? 이 여자는 누구고요? 아버지. 첫사랑이었어요. 박순자 씨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지의 첫사랑이 지훈이를 낳았다는 말인가요? 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댁 아버지는 결혼하기 전에 다른 여자를 사랑했어요. 그 여자가 임신했는데 가족들이 반대해서 헤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요? 그 여자가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댁 아버지가 아이를 데려온 거예요. 그리고 댁 어머니께 부탁해서 친아들처럼 키운 거죠.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럼 지훈이는 제 이복 동생이라는 말인가요? 그럼 그 여자는 어떻게 됐어요? 모르겠어요. 아이를 넘겨주고 나서는 연락이 끊겼거든요. 그런데 왜 이 사진이 찢어져 있어요? 아마 댁 어머니가 찢으셨을 거예요. 남편의 첫사랑 사진을 그대로 둘 수는 없잖아요. 저는 머릿속이 정리되지 않았어요.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였거든요. 혹시 그 여자 이름이 뭐였는지 아세요? 박순자 씨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김모였는지. 아, 김미연이었던 것 같아요. 그 순간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김미연. 제가 며칠 전에 만났던 그 여자와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혹시 그 여자가 지금도 살아있을까요? 글쎄요. 27년이 지났으니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지훈이가 제 친동생이 아니라는 충격, 그리고 김미연이라는 이름의 우연의 일치까지 모든 게 꿈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상한 쾌감도 들었어요. 늘 저보다 사랑받던 지훈이가 사실은 남의 아이였다니. 이 사실을 알면 모든 게 달라질까요? 그날 밤 저는 지훈이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여전히 해맑게 웃는 모습이었어요. 자신의 출생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지훈아, 너는 아직 모르고 있구나.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 비밀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훈이에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묻어둬야 할까요?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이제 저와 지훈이의 관계는 예전 같을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사와 가사 도우미의 제안. 3일 후 박순자 씨에게서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약해져 있었어요. 선우 씨, 혹시 시간 되시면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세요?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중요한 일이에요. 저는 바로 달려갔습니다. 박순자 씨는 카페 구석진 자리에 앉아 커피도 마시지 않은 채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괜찮으세요? 실은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어요. 박순자 씨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 보였습니다. 무슨 병이신가요? 췌장암이래요. 시간이 많지 않다고 하더군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갑작스러운 소식이었거든요. 치료하시면 되잖아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수술비만 5천만 원이고 그 후 치료비까지 합하면 1억은 좋게 넘을 거예요. 박순자 씨가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그래서 제안이 있어요. 제안이요? 제가 알고 있는 지훈이에 대한 모든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대신 제 치료비를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모든 진실이라니 아직 더 숨겨진 게 있다는 말인가요? 무슨 말씀이세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건 일부분이에요. 진짜 충격적인 건 따로 있거든요. 박순자 씨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지훈이 친어머니가 왜 아이를 포기했는지,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왜 지금까지 숨겨왔는지 모든 걸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1억이라는 돈은 제게도 적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지훈이에 대한 진실을 알 수 있다는 유혹을 뿌리칠 수 없었습니다. 정말 모든 걸 말씀해 주실 거예요? 네, 증거까지 보여드릴게요. 증거요? 네, 그때 제가 몰래 보관해 둔 게 있어요. 저는 깊게 생각해 봤어요. 1억이라는 돈과 지훈이의 비밀 중 무엇이 더 중요한지 말이죠. 시간을 좀 주세요. 너무 오래 기다릴 수는 없어요. 제 시간도 많지 않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박순자 씨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모른 채로 살아가야 할까요? 그날 밤 지훈이가 늦게 들어왔어요. 형, 아직 안 자? 응, 잠이 안 와서. 지훈이는 소파에 털썩 앉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형이 좀 이상해. 무슨 고민이라도 있어? 저는 지훈이를 바라봤어요. 만약 제가 알게 된 사실들이 사실이라면 지훈이의 인생은 완전히 바뀔 거예요. 별거 아니야. 형이 나를 이상하게 보는 것 같은데 뭔가 숨기는 거 있지? 순간 저는 섬뜩했어요. 지훈이가 뭔가 눈치챈 걸까요? 무슨 소리야. 그냥 아버지 돌아가셔서 우울한 거야. 그래도 형한테는 내가 있잖아. 지훈이가 제 어깨를 툭 쳤어요. 예전 같으면 따뜻함을 느꼈을 텐데 지금은 왠지 소름이 돋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은행에 가서 제 적금을 확인해 봤어요. 지금까지 모은 돈이 7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부족한 3천만 원은 대출을 받아야 했어요.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지만 호기심이 이성을 이겼습니다. 저는 대출 신청서를 작성했어요. 일주일 후 드디어 1억을 마련했습니다. 박순자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준비됐어요. 정말요? 고마워요, 선우 씨.
대신 정말 모든 걸 말씀해 주셔야 해요. 물론이죠. 내일 만나서 자세히 얘기해 드릴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지훈이에 대한 모든 진실을 알게 될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오화 충격적인 진실. 다음 날 박순자 씨를 만났을 때 그분은 큰 봉투를 가지고 계셨어요. 여기 모든 증거가 들어 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돈을 건네드렸습니다. 이제 말씀해 주세요. 박순자 씨가 봉투를 열어 몇 장의 사진과 서류를 꺼냈어요. 먼저 이 사진을 보세요. 첫 번째 사진은 젊은 아버지와 한 여자가 함께 찍은 것이었습니다. 여자는 배가 불러 있었어요. 이게 김미연 씨예요. 지훈이를 임신했을 때 모습이죠. 정말 예쁘네요. 댁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집안에서 반대가 심했거든요. 두 번째 사진은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김미연의 모습이었어요. 이게 지훈이가 태어났을 때예요. 하지만 김미연 씨는 미혼모로 아이를 기를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아버지가 데려온 거군요. 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박순자 씨가 세 번째 사진을 보여줬어요. 김미연이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김미연 씨는 아이를 보낸 후 다른 남자와 결혼했어요. 그리고 딸을 하나 낳았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딸이요? 네, 그 딸이 바로 며칠 전에 선우 씨가 만난 그 김미연이에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제가 만난 김미연이 지훈이 친어머니의 딸이라는 말인가요? 그럼 그 여자는 지훈이의 이복 누나죠. 그 순간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지훈이의 이복 누나가 똑같은 목걸이를 차고 있었다는 게 우연일 리 없었거든요. 그럼 목걸이는 어떻게 설명하죠?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박순자 씨가 네 번째 사진을 꺼냈습니다. 두 개의 똑같은 목걸이가 찍힌 사진이었어요. 김미연 씨가 쌍둥이 목걸이를 만들었어요. 하나는 지훈이에게, 하나는 자신이 낳을 딸에게 주려고 했던 거죠. 쌍둥이 목걸이라고요? 네, 헤어지면서 지훈이에게는 목걸이를, 딸에게는 똑같은 목걸이를 남긴 거예요. 언젠가 만날 나를 위해서 말이죠.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그럼 제가 본 그 장면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던 거군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에요. 박순자 씨가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김미연 씨는 죽기 전에 유언장을 남겼어요. 죽었다고요? 네, 3년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지훈이의 친어머니는 이미 세상에 없다는 말인가요? 유언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신의 재산을 지훈이에게 물려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진실을 알려달라고도 했고요. 재산이 얼마나 되는데요? 부동산과 주식을 합쳐서 약 50억 정도 될 거예요. 저는 의자에서 넘어질 뻔했습니다. 50억이라고요? 그럼 지금 그 재산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김미연 씨 딸이 모르고 있어요. 어머니가 첫 아들에 대해서 말씀 안 하셨거든요. 그럼 지훈이도 모르고 있다는 거군요? 네, 아무도 몰라요.
저만 알고 있었어요. 박순자 씨가 유언장을 제게 건넸습니다. 이제 선우 씨가 어떻게 할지 결정하세요. 저는 유언장을 받아들고 손이 떨렸어요. 이 서류 하나로 지훈이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었거든요. 혹시 김미연 씨 딸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나요? 네, 전혀요. 어머니가 비밀로 하셨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지훈이에게 이 사실을 말하면 그는 갑자기 50억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 저는 어떻게 될까요? 그날 밤 지훈이가 평소처럼 집에 들어왔습니다. 형, 오늘 뭐 했어? 그냥 일상적인 일들. 저는 지훈이를 바라봤어요. 자신의 진짜 출신을 전혀 모르는 순진한 모습이었습니다. 지훈아, 너에게는 50억이 기다리고 있어. 하지만 나는 육화 선택의 순간. 며칠 후 저는 직접 김미연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작은 카페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목걸이에 대해 물어봤던 사람이에요. 아, 기억나요. 무슨 일로 또 오셨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미연이에요. 그런데 왜요? 역시 맞았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실은 할 말이 있어서요. 조용한 곳에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김미연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카페 구석 자리로 저를 안내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남기셨나요? 유언이요? 특별한 건 없었는데요. 혹시 첫 아들에 대한 얘기는 안 하셨나요? 김미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첫 아들이 뭔 소리예요? 어머니께서 결혼하시기 전에 아들을 하나 낳으셨어요. 말도 안 돼요. 엄마는 저만 낳으셨어요. 하지만 저는 박순자 씨에게서 받은 사진들을 꺼내 보여줬어요. 이 사진들을 보세요. 김미연은 사진을 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게, 이게 우리 엄마예요? 네, 그리고 이 아기가 당신의 이복 오빠입니다.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김미연은 사진을 보며 울기 시작했어요. 그럼 내 목걸이와 똑같은 목걸이를 찬 사람이, 네, 당신의 이복 오빠예요. 어디 있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지금 지훈이의 정체를 밝히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왜요? 지금 당장 만나고 싶어요. 그 전에 말씀드릴 게 있어요. 어머니가 유언장을 남기셨어요. 저는 유언장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재산을 첫 아들에게 물려준다고 되어 있어요. 김미연이 유언장을 읽더니 주저앉았어요. 그럼 내가 물려받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저는 김미연의 절망적인 표정을 보며 묘한 만족감을 느꼈어요. 지훈이뿐만 아니라 그의 누나까지 충격을 받는 모습이 통쾌했거든요. 그런데 제한이 있어요. 제한이요? 제가 이 사실을 묻어버릴 수도 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 오빠는 지금 자신의 출생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유언장의 존재도 모르죠. 김미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이 모든 걸 없었던 일로 만들 수 있다는 뜻이에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요? 당신이 저희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사 가세요. 그리고 다시는 나타나지 마세요. 김미연은 한동안 생각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어요? 네, 증거들을 다 없애버리면 아무도 모를 거예요. 하지만 내 오빠를 만나고 싶어요. 만나면 모든 게 드러나요. 그럼 당신은 아무것도 물려받을 수 없어요. 김미연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웃었어요. 결국 돈이 중요한 거잖아요. 시간을 주세요. 하루만 드릴게요. 내일까지 결정하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기분이 좋았어요. 이제 선택권이 제게 있었거든요. 지훈이의 진실을 밝힐지 아니면 영원히 묻어버릴지는 저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훈이와 마주 앉아 저녁을 먹는데 갑자기 모든 게 우스워졌어요. 지훈아, 응? 만약에 말이야, 내가 우리 집 아이가 아니라면 어떻게 하겠어? 지훈이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무슨 소리야, 형? 나는 당연히 우리 집 아이지.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게 아닐 수도 있는데. 다음 날 김미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결정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빠를 만나고 싶어요. 저는 예상했던 답이었지만 화가 났어요. 그럼 모든 걸 잃을 각오는 되어 있다는 거죠? 돈보다 가족이 더 중요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모든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이죠. 좋아요. 그럼 내일 저녁 7시에 저희 집으로 오세요. 정말요? 네, 모든 걸 끝내죠.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엄마, 내일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데? 지훈이에 관한 얘기예요. 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혹시, 네, 모든 걸 알게 됐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27년간 숨겨왔던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거든요. 다음 날 저녁 7시, 드디어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렸고 저는 문을 열었어요. 안녕하세요. 김미연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실에서는 지훈이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지훈아, 잠깐 이리 와봐. 왜? 누구야? 지훈이가 현관으로 나왔을 때 김미연과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목걸이를 보며 얼어붙었어요. 당신이, 내가,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27년간 숨겨왔던 모든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 말이죠. 지훈아, 이분이 내 친누나야. 저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이 사연이 재미있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